이번 2019 ADX에서 전격 공개될 예정인 KF-X의 실물 모습이 세간에 드러났습니다. F-35A보다 조금 더 큰 외형의 저피탑 전투기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통합 직격탄, 한국형 타우루스 등이 장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단좌식과 복좌식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으며 공중급유 기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도전인 만큼 여러 국가의 네티즌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관심이 많네요. 미래적 디자인의 전투기라고 생각해. 인도네시아의 입장으로서는 더더욱 이 전투기가 필요해졌다고 생각해. F-35의 한국 버전 같은 느낌이네. F-22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해. 정확히는 품질절하된 F-22지. 내가 보았을 때는 한국은 F-35의 한국 버전보다는 F-22의 한국 버전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군. 그래. 만약 한국이 이대로만 계속 만든다면 중국의 그 짝퉁 전투기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계속 봄이나 굳이 그래. 이건 KF-X야. IF-X 같은 게 아니라고. 인도네시아는 KF-X에 낼 돈이 없단 말이야. 그냥 돈이 없어. 2. 차세대 전투기 해군 F-35B vs 공군 F-35의 승자는? 모두 20대를 사들이는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에서 해군이 F-35B 6대를 사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F-35B는 미국 해병대가 강습 상륙함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직의 착륙 기능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다. 1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이 2017년 FX 2차 사업을 추진하자 해군이 F-35의 14대와 F-35B 6대를 함께 구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FX 2차 사업은 2021년부터 5년간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정부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항공모함 건조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F-35B는 해군이 경항모에 태우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군이 항모 탑재 전투기인 F-35B는 영국처럼 공군 소속으로 하는 대안도 내놓았다고 말했다. 함재기용 F-35B는 F-35A보다 무장 능력과 기동력이 뒤떨어진다. 해군의 차세대 첨단 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를 수행했던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는 현재 해군의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 크기의 경항모라면 F-35B가 6대 정도 들어간다며 해군이 6대를 먼저 산 뒤 6대씩 늘려가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철 전 공군 참모차장은 경항모에 F-35B 6대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훈련과 정비를 생각하면 예비기가 필요하다. 최소 10대를 사야 한다며 현재는 역량을 F-35A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은 검토 끝에 F-35A와 F-35B 병행 구매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F-35A와 F-35B는 같은 F-35 계열이지만 전체 부품의 80%가 다르다. 전혀 새로운 기종이라며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종을 미국에서 한꺼번에 도입하려면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무기 도입의 근거가 되는 작전 요구 성능에서 F-35A와 F-35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던 F-35B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후 청와대가 군 관계자를 불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주장하면서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은 FX 2차 사업 기종으로 F-35B보다 F-35E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곧 확정할 계획이다. 국방연구원은 2033년께에서야 경항모를 진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F-35E에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FX 2차 사업은 F-35E 20대 구매로 바닥이 잡히는 분위기라고 한다. 3. 국산 차세대 전투기 실물 모형 첫 등장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처음 공개됐다.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다. 아직 시제기 제작을 앞둔 걸음마 단계임에도 최첨단 무장과 일부 스텔스 기능을 모형에 반영해 선보일 만큼 사업 진행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날 공개된 KF-X 모형은 길이 16.9m, 폭 11.2m로 함께 전시된 F-35E보다 길이는 약 1.2m, 폭은 약 0.5m도 컸다. 5세대급 스텔스기인 F-35E보다 낮은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동체에 탑재 가능한 무장만큼은 F-35E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KF-X 모형의 기체 바닥과 날개에는 10개의 무장 장착대가 달린다.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양쪽 날개에 각 3개의 무장 장착대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D,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외부 연료 탱크를 위한 공간이라며 바닥의 4개의 무장 장착대에는 영국산 미디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군의 승인이 나면 바닥의 4개의 무장 장착대에는 미국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람도 탑재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LIG 넥스-1이 탐색 개발 중인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가 완성되면 KF-X 무장 성능은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된다. KF-X의 스텔스 기능은 꼬리 모양에서 엿볼 수 있었다.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인 V자 모양의 꼬리가 KF-X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적이 레이더파를 비정상적으로 굴절시켜 탐지가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이라며 반사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인 셈이라고 말했다. 카임은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도 스텔스 성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KF-X의 장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F-35E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은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F-35E의 최고 속력이 마하 1.6인 반면 KF-X의 최고 속력은 마하 1월 8일 이상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KF-X가 2000년대 초반 개념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스텔스 기능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무장은 물론 전자광학 추적 장비,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 등 일부 장치가 밖으로 드러나 있어 피탄 면적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카이 측은 KF-X는 개발 완료 후에도 계속 스텔스 기술을 개량할 계획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들어간 KF-X 사업은 2016년 1월 본격화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2021년 상반기에 시제기 1호기가 출고된 뒤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ADX에선 각국의 방위사업 경쟁전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는 한국의 2차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호크를 전시했다. 1차 사업자로 선정된 유럽 레오나르도사의 와일드캣과 이 파전을 형성하고 있는 모델이다. 방산업계에선 당초 와일드캣의 최종 낙찰이 유력했지만 최근 미국의 대외군사 판매를 승인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행보에 나서면서 수주전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당 가격이 와일드캣 530억 원대, 시호크 780억 원대로 미국이 가격 경쟁에서 크게 밀렸다면서 하지만 미측이 가격을 대폭 낮출 가능성이 있어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가 전시한 레드백 장갑차도 이번 전시회에서 방산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무기는 최근 호주군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에서 최종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한국군에서 검증된 K-21 장갑차 기술과 K9 자주포의 파워팩 기술을 기반으로 방호력과 화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카이는 수리온 수출형 시제기를 첫 공개했다. 2015년 12월부터 500여 원이 투입돼 개발 중인 KUH-1E에는 기존 수리온 항공전자 체계가 미국 연방항공청이 인증한 통합형 터치스크린 방식의 시스템으로 바뀐다. 4. 이란 차세대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개. 국방홍보원, 국방기술품질원 공동기획 세계무기동향. 이란이 최근 최신 파테모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준관영 통신사인 타스님은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독자 설계한 이 미사일은 레이더를 회피하는 전술 미사일로 초정밀 정확도를 발휘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테 미사일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파테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에서 500km로 알려졌다. 하타미 장관은 이 신형 미사일은 이란의 방어 능력 강화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란의 미사일 능력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시한 해군 연습 중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 남동부 반다르 자스크 지역 소재 기지에서 대함 버전 파테-100 마드 3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호르무즈 해협 상공 비행 경로를 따라 100마일 이상 비행한 뒤 이란 사막 내 시험장에 도달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미사일 방어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반다르 자스크 지역에서 155km 떨어진 해상 바지선에서 파테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한 발은 모의 표적을 벗어나 인근에 떨어졌고 두 번째 미사일은 다음 날 발사돼 표적에 명중했다. 이란은 올해 파테 미사일 외에 다른 미사일도 공개했다. 지난 4월 이란은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확인되지 않은 공중 발사 순항